네, 안녕하세요. 2024년 7월 22일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인데, 주가가 많이 빠졌죠. 미드 코스닥은 차트상으로 빠질 자리에서 빠진 거고, 하락이 아직 보이진 않는다. 하루 이틀 쉬었다가 또 빠질 수 있는 위치라는 거. 섣불리 물타기는 금지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이따 지수를 보면서 뭐 전략적인 얘기를 해드리고요. 저 역시도 많이 물렸겠죠. 돈을 못 뺐으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저는 뭐 복구할 수 있는 기회를 노리고 있고, 그때 이제 판단이 중요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기사 몇 개 보고, 시황 조금 보고, 코스닥만 보죠. 코스닥만 보고, 종목은 뭐 오늘 바이오주들은 조금 그래도 선전을 했어요. 바이오주 몇 개 하고 뭐 조금 들여다보고 방송은 끝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저도 뭐 잠깐 뭐 과일하고 먹을 거를 뭐 빵이랑 뭐 좀 아무래도 좀 뭐를 먹고 좀 저녁 먹긴 뭐하고요. 그래서 좀 힘을 내서 방송을 하려고 좀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동네가 활기를 잃었죠. 네, 동네들이 활기를 잃었고 빵집, 메이커 빵집들 있죠. 파리바게트나 뭐죠? 또 제가 지금 갔던 그 빵집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유명하죠. 그런 빵집들이 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중심가는 그렇겠지만 이 동네나 약간 그런 아파트 상권 이런 데들은 빵을 생각보다 많이 안 갖다 놉니다. 제가 저는 유통도 하고 뭐 유통도 한 10년 했죠. 예, 뭐 그래서 커피 쪽은 뭐 지사장까지 하고 그랬는데 말이 지사장이지 뭐 대리점도 납득하고 그러는 건데 뭐 거의 뭐 그냥 혼자서 지지고 먹고 뭐 그렇게 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유통업을 하면서 이런 도도매를 하면은 이제 뭐 땡처리나 이런 거 다른 것도 막 하게 되죠. 용돈 벌리고 막 까대기 해갖고 이렇게 중간에서 얼마 받고 막 한차 막 날르고 그런 것도 있어요. 요즘엔 없는데 옛날에 그런 게 많았습니다. 특히 음료수 같은 게 많았죠. 그런 것까지도 손댔었어요. 옛날에 젊었을 때는. 유통하고 뭐 예술 쪽으로 하고 싶어서 뭐 몸이 좀 안 좋아지면서 예술 쪽으로 뭐 이것저것 하면서 또 경력을 쌓죠. 상도 몇 개 받고 그러다가 뭐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 이제 이 구색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뭐야 저 편의점하거나 이 마트나 슈퍼 하시는 분들은 이 구색이라는 말이 뭔지 아실 겁니다. 이렇게 구색을 맞춰 놓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구색을 맞춰서 핫바면은 어디 메이커 거를 이렇게 하고 빵이다 하면 어디 거를 기본적으로 뭐 가도 있거든요. 아이스크림도 그래요. 뭐 빙그레 뭐 있고 우유는 뭐 그 항아리 우유에다가 또 뭐 이렇게 해서 뭐 서울우유 들어가고 뭐 빙그레 우유 뭐 해서 또 우유도 맞춰 놓고요. 그죠? 그런 구색이 있습니다. 근데 빵집의 구색이 적어도 뭐 이렇게 뭐 어느 정도 빵이 뭐 10가지는 최소한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재고나 이런 게 나오면 반품을 안 받아주는 품목이 꽤 돼요. 빵집이나 이런 뭔가 좀 회전율이 좀 빠르면서 그런 것들은 특히 편의점에 그 식품 코너들 있죠. 뭐 우리가 먹는 그런 거 도시락부터 뭐 그런 것들은 반품을 안 받아주거나 몇 프로만 받아주고 편의점마다 그 체계가 다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뭔가 한마디로 유통기간이 짧으면서 이 소비가 빨라야 되는 것들을 품목을 뭐 5개나 4개 최소한만 매대를 채우는 거죠. 그럼 매대가 그 종류가 그래도 한 적어도 3, 4개씩 있어야 되는데 막 1개, 2개 막 이렇게 매대를 채운다는 거죠. 그냥 겉에서만 보일 수 있게끔. 매대가 썰렁하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 구색도 못 맞추더라는 거죠. 물론 이제 번화가의 그러한 빵집은 좀 다르겠죠. 이제 저는 아파트 상권에 지금 있는 곳, 그래도 사람들이 꽤 있는 곳에 갔다 왔는데, 정말 사람도 없지만, 떼레주 글라스, 떼레주 뭐죠? 빵가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거기 갔다 왔는데,
두세 개 없어요. 그건 장사가 엄청 안 된다는 겁니다. 반품들이 올라가서 물건을 많이 떼다가 재고를 넣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거의 우리 여기 같은 경우가 이제 B 플러스 정도 되거든요. A급 상권은 안 되고 B 플러스 정도 상권인데 이런데도 지금 뭐 이 정도라면 그래도 권리도 형성되는데도 최소한 그렇다면은 번외로 나간다면 더 심각하죠. 더 심각하죠. 메이커라도. 그래서 지금 경기는 최악으로 가고 있다. 최악으로 가고 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트럼프의 충격 예언을 했던 이 목사님이 있습니다. 트럼프 총격 4개월 전에 총알이 트럼프 귀엽을 통과할 거라고 예언을 했었는데요. 적중을 한 거죠. 그죠? 이게 이제 브랜든이라는 목사님입니다. 브랜든이라는 젊은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게 화제가 됐어요. 이 유튜브를 통해서 4개월 전에 총알이 트럼프 귀를 통과할 거고, 트럼프가 그러면은 강단 밑으로 앉을 거다. 뭐 이런 얘기들 했는데 그게 맞았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가져온 게 아니라 이러면서 이분이 또 주장한 게 있어요. 요 분이죠, 요 분이에요, 요 분. 자, 그 다음에 이분이 또 주장한 이때 예언이 뭐가 있냐면 두 번째로 미국에 이제 극심한 가뭄이 올 거다. 이건 다 예견이 되는 거죠. 올해도 가뭄이 심했지만 내년엔 더 심하죠. 그래서 이제 엄청난 가뭄이 올 거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또 있어요. 세 번째가 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세계적인 대공황이 올 거다라고 예측을 했어요. 이분이 경제적인 마인드가 있는 것 같아요. 새 공황이 올 거다. 근데 이 공황이 몇 년이 지나고 나면 또 세계가 호황이 올 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보는 견해를 비슷하게 얘기하죠. 그죠? 또 하나 더 얘기한 것 같은데 그건 까먹었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세 번째 얘기한 이 대공황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대공황. 그죠? 이게 이분이 봤대요. 대공황이 오는 거를 봤답니다. 은사를 받았답니다. 근데 이게 다 일어날 만한 일들 아닙니까? 트럼프 총격도 그렇고, 대공황도 그렇고, 그죠? 그렇습니다.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대공황이 올지 안 올지 모르죠. 그죠? 저는 올 것 같다고 해서 대비를 하는 것 뿐이고요. 자, 그럼 또 딴 거 보겠습니다. 네, 이건 어제 제가 유료회원님들한테도 얘기했는데, 이제 최근 1년간 서학개미가 가장 많이 거래한 종목. 서학개미는 주로 미국 주식 사는 사람들이죠. 그죠? 거기서 이제 제일 많이 사는 게 ETF인데 ETF 중에서 소슬인가요? 소슬? SOXL이라는 이러한 ETF가 있어요. ETF. 근데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뉴욕 증시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들로 구성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일간 수익률과 정방향 3배를 추정하는 ETF다. 그러니까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여기 포함되는 우량 회사들이죠. 근데 얘네들이 만약에 1%가 올라가면 이 ETF는 곱하기 3을 해서 3배, 3%가 올라가요. 그래서 뭐 10%가 올라간다? 그럼 30%가 올라가죠. 엄청난 수익이죠. 반대로 마이너스 3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0%가 떨어졌다? 그러면 몇 프로가 떨어져요? 마이너스 30%가 떨어집니다. 근데 지금 이게 지금 나중에 엄청난 핵으로 나올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물론 저가일 때 들어간 사람들은 뭐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대체로 손바뀜이 상승하면서 손바뀜도 일어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주가가 이제 상승을 했을 때 이제 들어갔던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올라갔다가 이게 지금도 꼬꾸라져서 10% 빠졌는데 이 고점에 산 사람들은 마이너스 30%가 됐어요. 일주일 만에. 엄청난 거죠. 왜 그러냐면 마이너스 10% 정도 빠졌잖아요. 그죠? 저기 지수가. 한 2주 좀 못되게. 그죠? 그래서 이게 혹시라도, 만약에 여기서, 뭐 이렇게 좀 반등이 어떻게 오다가, 혹시라도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만약에 훅 떨어진다 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마진콜이 들어와요, 마진콜. 정말 최악의 경우, 뭐, 아,
엄청나게 빠질 수도 있죠. 막말로 뭐 정말 최악이 한 번 와서 뭐 마이너스 한 번 10%가 빠졌다. 그럼 마이너스 곱하기 30%가 하루 만에 빠지는 건데 이렇게 되면 마진콜들이 그동안 마이너스 했던 사람 중에는 마진콜이 들어온다 이거죠. 그러면 왜 달러를 구해서 환율도 높은데 달러를 구해서 이거를 메꿔야 돼요. 이거 되게 위험한 겁니다. 이게 지금 곱하기 3이라고 그러죠. ETF지만 이거 엄밀히 따지면 이건 뭐죠? 네, 파생상품입니다. 파생상품.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있는 돈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 그래서 이게 1등이랍니다. 1등. 이게 그 지금 현재 서학개미가 차지하고 있는 이 소스인가 여기 1입니다. 1위. 그래서 이게 한 대충 뭐 125조 정도 얘기하더라고요. 125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정도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죠? 큰 돈도 많이 들어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여 개라도 미국 주가도 꼬꾸라지고 그러면 우선 사람들이 꼬꾸라지기 시작하면은 마이너스 뭐 20에서 30%가 되면 못 빼죠. 그죠? 반도체 지수 미국이 빠져? 아니야. 근데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결과적으로 지수로는 10%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마이너스 3배이기 때문에 10%만 빠져도 마이너스 30%는 못 빼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빠진 다음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정말 이렇게 빠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마진콜이 생긴다. 그러면서 반대 매매가 당연히 나오겠죠. 여기다 신용 쓴 사람까지 있다면 엄청나겠죠. 신용이나 뭐 레버리지 쓴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이거 나중에 개인들 이거 박살납니다. 박살나. 미국의 반도체는 영원하다? 과연 그럴까요? 네, 과연 그럴까요? 저는 제가 하는 게, 전 코스닥 잡주도 하고, 뭐, 코스피도 하지만, 제가 하는 게 그래도 이 소스를 사는 것보단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딴 얘기 하겠습니다. 네, 서학개미 해서 실제로 그 수익률이 몇 프로 안 된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 번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저런 고위험 상품을 ETF라는 그러한 뭔가 매달 붙는다는 뭔가 그런 자기는 적금한다고 생각하지만 저런 뭐 소슬 같은 경우 많이 들어간다면 그거는 뭔가 매달같이 도박 자금을 대는 게 될 수도 있겠죠. 그죠? 혹시라도 폭락한다면 마이너스 3배씩 빠집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이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차트 1봉이에요. 코스피, 아니 코스닥이에요. 코스닥 1봉인데, 코스닥 1봉인데, 이 되게 안 좋은 차트죠.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긋고요. 그럼 이제 이 기울기대로 가기만 해도 좋은 거예요. 이 기울기대로. 자, 보십시오. 자, 기울기를 이렇게 꺾었죠. 그죠? 이렇게 꺾었어요. 그죠? 그렇죠? 그럼 이제 이 기울기대로만 가려도 좋은데, 예? 상승하는 것도 이게 이런 식으로 기울기를 이렇게 완전 세워버리죠. 나중에. 그죠? 빠지는 것도 역시요. 자, 여기서 다음에 빠질 때는 이제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쯤? 여기쯤 갈 수 있겠죠. 그렇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게 이렇게 좀 빠지던가 하다가 이렇게 붙다가 이제 이렇게 빠질 수도 있다는 건데, 이런 식으로. 아니, 거의 이런 식으로 길게. 이렇게 빠지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저점은 왠지 지키는 척 하다가 못 지킬 것 같아요. 이 저점을 지키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번에 하락 파동은 좀 세다. 이 그림을 대충 그려봐도 이렇게 짝해다리 쭉.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가겠죠.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지지가 나올 수 있어요. 더 빠져야 돼. 더 빠질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가고 이렇게. 그래서 요 구간을 갈 때 이제 좀 아마 큰 시세가 나올 거예요. 큰 시세.
많이 빠졌기 때문에 큰 시세가 나오고, 근데 이게 길지가 않아요. 이 구간이 길지가 않다고, 이 구간이. 그죠? 이 구간이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길어야 한 3일에서 4일? 4일? 5일까지도, 오거래일도 갈 수 있겠죠. 그러고 나면은, 다시 무서운 하락이 나온다. 무서운 하락이.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지지하나 봐야 돼요, 여기서. 코스닥은, 근데 코스닥이 여러분들이 저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선 코스닥의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상패 주식이 너무 많았어요. 상패 주식만 제가 한 20개 모아놨는데 다 유명했던 회사들도 있고, 자진 상패도 있고요. 상패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수급이 안 좋은 거죠. 돈이 부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주도주들이 없다는 거예요. 주도주. 코스닥에 주도주들이 없어서 주가를 막 펌핑할 만한 그 회사가 없어요. 그리고 돈도 계속 빠져나가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HLB 같은 뭐 이런 신약 개발 회사가 이제 적자에서인데 지금 12조 정도가 돼요. 12조. 12조가 안 될 거예요. 오늘 빠져서. 어제 12조 정도 됐는데 이 회사가 이제 계열사가 9개란 말이에요. 9개. 시총이 좀 굉장히 크죠. 근데 수익이 다 막 펑펑펑펑 나는 게 아니라 이 신약 관련돼서 많이 연관돼서 주가를 유지하는데 혹시라도 신약이 안 되거나 한번 거절됐죠. 아니면 신약이 돼도 문제인 게 병역용법으로 간암에 치료하는 건데 그것도 항서제약하고 해갖고 하는 건데 저는 되게 부정적으로 봅니다. 이 약이 과연 기존의 간암 치료제가 여러 개 있는데 굳이 이거에 뭐 캐파를 늘려서 엄청난 치료 효과가 있어서 네? 병용 치료인데 그것도 병용 치료는 같이 섞어서 하는 거예요. 약효가 떨어져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신약이 나와도 굉장히 많이 빠질 확률이 높다고 봐요. 그만큼 캐파를 못 유지할 거다. 그랬을 때 이런 회사들 나름대로 그나마 주가를 계속 유지하고 이랬던 이런 그룹주라고 해야죠. 이런 것들이 더 2, 3개월 후에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FDA에. 그러면은 그런 거에 의해서도 또 그러니까 주가가 빠질 확률이 높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 코스닥은 지금 굉장히 힘든 장이 됐어요. 그래서 시황을 보면 안 되고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지금 차트 보면 아시겠지만 더 낮아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고점이 이제 여기였으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갈 줄 알았는데 이제 저점이 낮아지니까 고점도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본전까지 올 수밖에 없어. 본전. 만약에 뭐 자기가 재료가 나와도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면 여기서 떨어지면은 목표가도 떨어지는 거야. 목표가도 여기였다가 여기까지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들어온 거야. 여기서 한 단계 더 하락했어? 그럼 목표가도 또 떨어질 수 있어.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산 사람은 여기를 보고 샀는데 나중에 여기까지 떨어지면 올라가도 반밖에 복구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주식은 하락장에 하는 거는 사실 아니지. 하락장에 돈을 묻는 건 좀 아니에요.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래요. 그래서 주가가 저점이 깨지면 목표가도 떨어진다. 재료가 나왔다고 만약에 이 주식이 10,000원에서 20,000원 가려고 했는데 10,000원에서 20,000원을 갈 것 같다 했어요. 근데 전체적인 경기나 시황이 안 좋아지니까 주가가 빠지겠죠. 어쨌든. 그래서 5,000원이 됐다 이거죠. 5,000원이 되면 목표가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목표가는 5,000원이 되면 다시 20,000원이 아니라 10,000원이 되겠죠. 10,000원. 그렇게 계산해야죠. 물론 10,000원 조금 더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은 10,000원에 샀어. 근데 10,000원까지 목표가 그러니까 본전 오면 팔아야 되니까 열받지. 못 팔 수도 있지. 근데 더 빠졌어. 3,000원, 3,500원까지. 그럼 목표가는 얼마야? 한 8,000원 정도 되겠지. 그럼 자기 본전도 안 오는 거야. 한 1년 기다렸는데. 이런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막 이렇게 픽스해서 주식은 바라보면 안 돼요. 지금 픽스해서 보면 안 돼. 코스닥은 처절히 부서질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종목들을 좀 보겠습니다. 네, 인벤트리 랩을 제가 수요일, 금요일 유료 회원 또 오늘까지 제일 1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환사채 행사, 29일 날 하는 전환사채 행사 때문에 한 번 더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 기사가 안 나왔죠. 근데 내일은 나와야 되지 않나 봐요. 내일이나 수요일, 늦어지면 수요일. 근데 어쨌든 내일 나오는 게 좋습니다. 수요일 날 나오면 조금 더 안 좋죠. 자, 그런데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이제 29일 날 전환사채 행사 때문에 주가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죠? 주가가 어느 밴드 안에서 이제 유지가 오늘도 나쁘진 않죠. 내일 이렇게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뭐 29일까지 계속 올린다? 그건 아니죠. 예, 어쨌든 내일 올려서 뭐 잘하면 수요일까지 시세가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일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시세는 이제는 이틀 정도 나오면 많이 나오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빠른 매매를 해야 된다.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면 쳐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오늘도 안 내보내고 내일 나올지 모레 뭔가 하나 기사가 나와줄 것 같은데 그게 상한가 기사면 좋겠고요. 상한가 기사면 그 다음날까지 시세가 나오는 거고요. 그럼 그 다음날 팔아야 돼요. 상한가가 못 간다면 그날이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2만 원은 어쨌든 찍으려고 그런다. 2만 원은 찍는데 2만 원 이상은 뭐 시세를 봐서 알겠어요. 한번 봐야 돼. 만약에 2만 원 정도 찍고 2만 뭐 얼마에서 까딱까딱 못 간다 하면 여기서 잘라야 돼요. 여기서 잘라야 됩니다. 그래요. 왜냐면 분명히 어디 고점까지 가면 29일부터는 이렇게 29일쯤 됐을 때 이때가 이제 29일쯤 됐을 텐데 빠져 있을 거예요. 분명히 빠져 있다. 이렇게 빠져 있다. 29일쯤에는 이렇게 빠져 있을 거다. 고점은 화요일이나 수요일 뭐 이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요. 예, 그래서 빠른 매매 해야 된다. 빠른 매매. 어리버리 뭐 더 가겠다 그러지 마십시오. 어차피 목표가 저도 뭐 23,000원 뭐 이상 얘기했는데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안 올렸고 내일 올린다고 해도 뭐 내일 올리면은 뭐 한 2만 뭐 한 1,000원 이 정도 되나요? 네, 그러면 또 한 뭐 2만 2,000원이나 1,000원까지 갈 수 있겠죠. 그 다음날까지 간다면. 그래서 지금은 목표가를 너무 높이 잡지는 말아라. 네, 빠른 매매해야 된다. 자, 인벤치 랩은 이렇게 해고요. 자, 위더스 제약 역시도 차트는 나쁘지 않아요. 저는 지금 위더스 제약과 인반티지가 같이 엮여 있는 탈모 치료제로다가 주가 부양을 한번 더 하지 않을까 하는데 그게 안 나온다면 얘는 뭐 다시 이렇게 되겠죠. 다시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가겠죠. 스케줄이 바뀌겠죠. 저 역시도 얘가 상승을 한다면 이틀짜리 상승이에요. 이틀짜리. 그죠? 오늘도 차트는 나쁘지 않아요. 여기 도지에다가 약간 5일선 위에서 끝났어요. 어쨌든 이거 확대해서 보면 그 5일선에 빵 눌렀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장대 양봉이 나와준다면 여기서 이렇게 딱 팍 꺾여요. 이게 5일선이 꺾입니다. 꺾여요. 그래서 눌러줬기 때문에 그래서 급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나오면 언제까지? 나오면은 하루짜리일 수도 있지만 최소한 13,000 요 전번 고점은 한번 찍고 빠지려고 그러는 것 같다 느낌이 주봉으로 보면 요 고점은 한번 근처라도 찍고 빠지려고 하는 것 같기 때문에 적어도 저는 뭐 시세가 이틀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이틀. 생각보다 빠른 매매를 해야 돼요. 계속 끌고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수요일이 됐는데도 아무 게 없다 하면은 이제 실망 매물이 때문에 흐를 수 있어요. 그때는 뭐 대충 뭐 손절을 하든 아니면 수익이 조금 났을 수도 있겠죠.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얘는 뭐 이틀 안에 쇼부를 봐야 된다. 자, 그렇습니다. 자, 아이윈 역시도 전환사채 행사를 위해서 주가를 올려야 돼요. 그죠? 위더스 제약처럼. 오늘 도지가 나왔죠? 되게 좋은 차트가 됐어요. 그죠? 여기서 바닥으로 이렇게 더 갈 거를 이렇게 잡아준 겁니다. 내일 같은 경우 이렇게 한번 솟을 수도 있습니다. 얘도 이제 만약에 전환사채가 1190원짜리이기 때문에 이거를 행사하려면 2,000원을 찍고 빠져야 된다. 2,000원. 그죠? 그래서 얘 역시도 2,000원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는 거. 지금 보시면 이런 주식, 지금 오늘 보면 인벤트리랩하고 인벤트리랩도 엄청 빠졌다가 다 올랐어요. 4% 이상 빠졌다가. 자, 아이윈도 빠졌다가, 오늘 플러스 냈죠.
위더스 제약은 계속 플러스다가 뭐 한 0. 몇 프로 마이너스가 났는데 이렇게 뭔가 약간 그 바로 나올 만한 뭐가 있지 않는 주식들은 다 망가졌어요. 다 망가졌어.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주가를 올려야 될 이유가 그러니까 번호표가 지금 당장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떠나야 되는 급박한 번호표가 아주 급박한 주식들 아니면 다 밀렸어요. 급박한 주식만 그나마 버텼다. 네, 요거예요. 대표적으로 오늘 강했던 게 이제 바이넥스. 바이넥스 어차피 실적이 받쳐주니까. 차트가 계속 얘기하지만 여기 상단을 뚫은 다음부터 이 상단을 지지하죠. 그죠? 하단도 그렇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긴 이러한 박스권에서 뚫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여기서 이렇게 뭐 이렇게 가려고 한다. 그죠? 아무래도 얘가 이 CMO 그런 생산 시설이 좋다 보니까 뭐 여기저기서 이제 생산을 하죠. 그래서 그 실적에 의해서 가는 거죠. 바이넥스는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려고 합니다. 실적이 원체는 좋으니까. 그렇죠? 네, 바이넥스였습니다. 이게 뭐죠? 저항선이 지지선이 되는 거죠, 이제. 이걸 뚫었으니까. 그렇죠? 바이넥스였습니다. 자, 솔루스 첨단 소재. 무지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좀 무지하게. 그죠? 결국에는 이제 이거를 이제 이탈을 시키려고 그러죠. 예, 옛날에 그 에브리봇을 보면 이걸 이탈을 시키더라고요. 이렇게 시켜갖고.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가려고 하죠. 자, 근데 솔루스 첨단 소재는 약간의 키포인트가 있어요. 설마 하는데 지금 지수가 이렇게 빠진다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자리가 있어요. 어디냐면은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그죠? 여기 이제 갭이 떴었죠. 여기. 근데 이제 하방 갭을 메꾸거든요. 원래 사실 여기까지 메꿨다가 이렇게 가는 게 좋아요. 그죠? 총알 같이 이렇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면 꼬리를 달던가, 꼬리를 확 밀어서 꼬리를 달던가. 이 갭 자리가 얼마냐면 14,300원이에요. 저점이. 여기까지 열려 있는 겁니다, 사실은. 네. 원래 못 찍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계속 빼는 거 보니까 여기까지 찍을 수 있어요. 네, 찍을 수 있습니다. 14,300원. 갑자기 훅 밀어갖고 이렇게 꼬리 딱 달면서 이렇게 찍을 수 있겠죠. 그죠? 네, 14,300원. 네. 그럼 얼마에 사면 되겠어요? 14,500원, 14,600원. 그죠? 그때 걸어놓으면 되겠죠. 근데 찍을 수도 있다, 안 찍을 수도 있어요. 네. 이건 찍을 수도 있고 안 찍을 수도 있는데, 차트상에는 여기 갭이 좀 크긴 커요. 이 갭이. 그죠? 굉장히 크죠? 뻥 뚫렸어. 이거 메꿔야 돼, 원래. 그러면은, 이런 저점들이 다 깨진다는 겁니다. 이런 저점들이. 여기도 깨지고, 여기도 깨지고.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이거 되게 독하게 기다려야 되죠. 갈 듯 말 듯 하기 때문에. 가면은 또 쓰게 가기 때문에. 그죠? 이제 빠지는 각도를 보면은, 오늘 장대 항목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좀 불안하긴 하죠. 그렇습니다. 네, 14,300원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웨스트라이즈. 요 회사 저번에 한번 제가 했는데, 차트가 좀 세력주 같은데, 차트가 조금 한번 할까 말까 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양 플러스를 냈는데, 얘 같은 경우 이제 이 오버행 이슈를 막으려고, 그러니까 저가 발행한 그 CP 물량, 그거를 막으려고 어 뭐야 이 보호예수로 막았죠. 그래갖고 올해는 못 팔게 만들었죠. 그죠? 그게 한 1,000얼마짜리가 있어요. 1,000얼마짜리. 그래갖고 지금 그 문제가 계속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뭐 하여튼 뭐 회사는 뭘 하려고 신사업, 뭐 화장품 사업부터 뭐 보형물 그런 거 뭐 하는데 좀 내용이 조금 쌈박한 것 같아요. 근데 차트를 봤을 때는 그렇죠? 예, 여기 갭이 하나 이게 있네 이거. 얘도 좀 불안하긴 하나. 갭이 하나 떴네. 갭이 있어요. 한번 훅 밀 수도 있겠는데. 자, 주봉도 보고 월봉을 보시면은 한번 밀 수도 있겠네. 이렇게 밀 수도 있겠어요. 근데 차트가 참 좋아. 이렇게 한번 한 2만 1,000원까지 한번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게.
3년 정도 장기 횡보를 하다가, 보시면은,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이때 못 가고, 여기서 지금 오늘 도지 만들고 요즘 이렇게 올라탔단 말이야. 어쨌든 뚫어서. 참 차트가 좋아요. 요 모습이 좋아요. 요 모습이. 그죠? 뭔가 재료를. 그래서 이제 바짝 해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 내년 되면은 1,000 얼마짜리, 1,800원짜리 그 전환사채도 막 튀어나와요. 벌써 상장은 됐는데 올해 못 팔게 했어요. 올해. 예, 그거를 행사를 해주질 않고 한마디로 보호예수를 묶어버렸죠. 내년까지 해라. 내년에 팔아라. 올해 그러면 주가를 한번 엄청 펌핑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거 걸리적거리는 거를 우선 뒤로 밀었죠. 얘도 좀 되게 수상합니다. 얘도 세력 누가 붙어서 뭘 하는 것 같아요. 투자조합도요. 현재 투자조합 애들도 엑시트를 하려는 건지. 차트가 뭔가 한번 할 수 있는 위치죠. 그죠? 그죠? 네. 이렇게 한번 딱 찍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윗꼬리를 달아도. 그죠? 웨스티라이즈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물론 내용은 좋지 않아요, 회사가. 근데 한번 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큰 돈으로 몰빵하긴 그렇고요. 어쨌든 여러분들도 한번 판단을 해보십시오. 뭔가 신사업을 자꾸 하는데 그런 걸 통해서 이 구간을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죠? 하여튼 뭐, 전 책임은 못 지니까. 근데 하려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잘 내용을 보십시오. 저도 뭐, 오늘 같은 날도 이렇게 가격을 지켜주고 그러길래, 뭐 이런 주식도 있다. 그런 거지. 이걸 막 적극적으로 사라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어쨌든 뭔가 이 의지, 주가를 이렇게 뭐 한번 해먹으려든가, 전환사채를 행사를 해줘야 된다든가, 뭐 29일에, 뭐 이런 주식들만 오늘 그래도 빠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뭐 정말 바이넥스처럼, 그 지지선을 뚫고 와서 오늘 갈 자리, 그죠? 그래서 이제 좀 매출이 좀 커지는 그런 회사들 아닌 이상은 뭐 미래가치 기술로가 특히 반도체주들이 지금 개폭락하고 있는데 뭐 트럼프 영향도 있지만 미래의 그런 가치를 붙여서 주가를 펌핑했던 주식들은 지금 개폭락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반등 나올 때 분명히 뭔가 자기가 쥐고 있는 주식은 50%든 80%든 갈 주식을 잡고 있으면 된다는 거죠. 당장 내일 인벤트랩이 주가를 한 번 더 띄우기 위해서 행사하는 물량을 팔아치우기 위해서 고가에 팔게 해주기 위해서라고 만약에 이제 주가 뭐 기사를 하나 낸다면 그게 또 위더스제약과 만약에 관련이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 주식이 이틀 동안 또 급상승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지금 또 그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쭉 빠지고 있다가 어느 날 이제 약간 지수가 들 빠지고 그러면 이렇게 양봉을 이렇게 하나하나 두 개 내고 빵 하는 주식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구간에서만 잡으면 아주 대박을 잡죠. 빵이 될 수 있거든요. 빵.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식들을 평소에 잘 봐두다가 이거다 싶을 때 질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은 힘들었죠. 요번 주는 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죠?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닥 차트는 정말, 각도를 꺾으면서 빠지고 있다. 좀 안 좋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방송을 하고요. 하여튼 간에, 그,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 좋은 결과. 당장 내일이라도, 인벤치랩이든, 위더스 제약이든, 아이윈이든, 이런 주식들이 웨스턴 라이즈도 있죠. 이런 주들이 좀 급등을 한다면 수익이 날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빠지는 주식들을 이렇게 봐줄 수는 없어요. 그 뭐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이 빠지면 바닥이 어딜지 이런 게 궁금할 수도 있는데 바닥은 지수가 조금 진정되기 전까지 쉽게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종목 하나하나 뭐 이렇게 세세하게 뭐 빠지는 주식을 뭐 제가 중계 방송 하는 거는 저한테 너무 가혹하고요. 반등이 나올 때 이제 그럴 때 좀 챙겨서 기존에 얘기하던 주식들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